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근래 이제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임플란트 재료에도 정품 아니면 정품이 아닌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이죠. 픽스처라고 불리는 인공치근이 있고요. 환자분들은 다 당연히 이거를 생각하세요. 정품은. 그리고 이 뿌리 위에 올라가는 구조가 임플란트 보철물이 있는데 이런 인공 치아가 당연히 있고요. 이 인공 치아랑 인공 뿌리를 연결해주는 지대주라고 불리는 중간 구조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 세 가지 구조가 작은 스크루를 통해서 체결되면서 저장력을 견딜 수 있게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인공치근만 생각을 하시지 이 중간 구조인 지대주의 중요성을 모를 수밖에 없고 좀 간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대주가 인공치근에 못지않게 중요하냐면 인공치근이랑 지대주는 이렇게 이제 서로 규격이 맞겠죠? 딱 맞아 들어가고 그 안쪽에 스크루가 들어가서 조이는 구조예요. 근데 사람이 조일 때 과연 단단하게 잠긴다고 해서 내부 규격이 잘 맞을까요? 어느 한 부위라도 닿게 되면 당연히 조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단면을 이제 제조사에서 잘라서 본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트라우만 제품을 자른 거예요. 일단 인공치근은 다 정품이고요. 다음에 상부 지대주는 왼쪽 그림이 정품이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카피 제품이죠.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품 단면을 보면 인공 뿌리와 지대주가 만나는 면적 그리고 내부에 지대주와 스크루가 만나는 면적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카피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닿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기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격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이런 유격이 떠 있으면 왜 안 좋으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작은 세균들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임플란트의 생명이 치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뼈들이 얼만큼 잔존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냐가 생명인데 이런 틈들이 많을수록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세균이 이제 군집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치석이죠. 쉽게 말해서 치석들이 이런 주변에 붙음으로써 뼈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제조사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유격에 제일 잘 맞는 상부 지대주를 다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왜 많은 치과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일단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스트라우만 제품 같은 경우는 카피품과 정품의 가격 차가 10배 이상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 웬만하면 카피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카피품이라고 이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요. 일부 카피품들은 정품 회사의 인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은 제품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 제조사에서 만든 지대주를 사용하는 것들이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쓰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품을 쓰지 않았을 때 미세한 유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맞는 구조물과 미세한 유격이 있는 구조물 지속적으로 이제 씹는 힘을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대주가 이제 이렇게 있죠. 지대주 아래쪽에 육각형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가 이제 인공 뿌리에 딱 맞게 되는데 이 부위가 부러진 거예요. 힘을 받다가 아무래도 유격이 있는 카피품을 쓰다 보면 이렇게 파절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부러져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환자분이 인지를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스크루까지 또 2차로 부러지게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지대주의 하방 구조랑 그 내부에 있는 스크루까지 다 부러져서 오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인공 뿌리, 임플란트 내부에 박혀 있는 이런 부러진 부속품들을 잘 제거할 수 있었고요. 다시 이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재보철을 해서 튼튼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분들은 뿌리 자체가 부러진 거죠. 환자분들께서 금속이 왜 부러져 하는데 금속도 얇고 아니면 잘못된 힘을 과다하게 받으면 찢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엑스레이상 보일 정도로 이런 케이스들 다 뿌리가 부러졌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뿌리가 수평으로 부러졌어요. 이런 이제 사고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물론 심을 때부터 술자가 장축 방향으로 제대로 된 위치로 잘 심고 뼈가 충분하다면 그 뼈에 맞는 충분히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뼈 이식을 통해 뼈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일부 임플란트들은 더 강한 재질을
비닐로 만들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좀 더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뿌리랑 가장 유격이 잘 맞는 상부 지대주 정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사실을 환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 지대주가 정품 같은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긴 해요. 스트라우만 같은 이제 일부 브랜드들은 의사들은 알 수 있는 게 지대주에 아주 미세하게 레이저 각인이 돼 있어요. 스트라우만 마크가 각인이 돼 있는데 카피품들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물론 이 각인된 제품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는 않아요. 왜 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치과에서는 정품을 주문해서 쓰는 줄 알았는데 간혹 카피품이 만들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가 습관이 들면서 저는 아직도 이제 이런 정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한그루 치과에서는 항상 모든 브랜드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거나 임플란트 픽스처가 부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된 임플란트 뿌리 보시면 명확하게 파절이 간 게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파절이 가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치아가 흔들리는 게 잦아지세요. 6개월에 한 번에 흔들려서 와서 쪼였다,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또 온다,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속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정품을 이제 치과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요즘에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에 과연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환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용에서 같은 부품인데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가형 임플란트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에 대한 정품 보증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사후 관리나 AS, 그리고 뿌리 이외의 나머지 부위도 정품을 쓰는 치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그루 치과병원에서는 인공뿌리, 픽스처 뿐만 아니라 지대주까지도 모두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맞는 보증서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불평함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뿌리 이외에 지대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지대주에 대한 정품이 나온다, 카피품이 나온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믿고 환자분들 잘 치료를 맡겨주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